오늘은 스펜서 존슨의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책의 오디오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스펜서 존슨 지음, 공경이 옮김.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에게 스펜서 존슨이 보내는 마지막 조언. 제1장 토론, 치즈를 찾으려면. 아직도 망설이는 이유. 쾌청한 가을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다. 매주 열리는 커리어 향상 세미나 때문이었다. 다음 주 종강을 앞두고 짤막한 이야기를 읽는 과제가 있었다. 주인공 헨과 허가 변화에 사뭇 다르게 반응하는 내용을 담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이었다. 세미나 강사인 데니스가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치즈를 옮겼을까요? 우리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수강생들이 웃었다. 데니스는 세미나를 편안한 분위기로 이끌었지만 그가 비즈니스에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사람임을 다들 알고 있었다. 책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몇몇은 이 이야기가 1과 3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몇은 질문을 던졌다. 변화에 대처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실행하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IT 업계에서 일하는 알렉스가 말했다. 어떤 변화는 따라가기 쉬워 보여요. 그런데 어떤 변화는 아주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의사인 미아가 맞장구쳤다. 게다가 제 일은 그냥 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없어져 버릴 것 같다고요. 알렉스가 다시 거들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업계가 어떻게 돌아갈까 때론 감도 못 잡겠어요. 출판계에서 일하는 부룩도 나섰다. 간혹 내 인생도 감이 안 잡히는데요, 뭘. 알렉스가 말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알렉스가 계속 말을 이었다. 정말이에요.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변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치즈와 함께 움직이고 싶어요. 하지만 치즈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는 때가 절반은 되거든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는 와중에 뒤쪽에 앉아있던 청년팀이 손을 들고 뭐라 말을 했다. 데니스는 양손을 들어 사람들이 잠시 말을 멈추도록 했다. 다들 조용해지자 데니스는 팀에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팀은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햄은 어떨까요? 앞자리에 알렉스가 고개를 돌려 청년에게 시선을 보냈다. 햄이 어떠냐니요? 팀이 말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다들 햄과 허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팀이 다시 말했다.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솔직히 이 이야기에서 저랑 가장 비슷한 게 햄이었거든요. 허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길도 잘 찾은 것 같아요. 반면 햄은 빈집에서 혼자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죠. 어쩌면 햄도 허처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꽉 붙들리고 말았어요.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후 미아가 말을 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그러니까요. 나도 치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다들 팀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허는 떠났고 새 치즈를 찾았다. 그는 변화를 따라 움직였고 그것은 주요했다. 하지만 햄은 여전히 헤매고 있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나도 햄 같다고 느꼈다. 그 주 내내 데니스는 팀과 그가 던진 질문을 생각했다. 그 다음 주 강의를 시작하며 데니스가 말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던진 여러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허는 변했지만 햄은 그러지 않았는지, 또 그 후 어떻게 되었을지. 저는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너무 조용한 나머지 바늘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다. 다들 알고 싶었다. 햄은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실 테지만 데니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제2장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옛날 옛적 먼 나라에 영양가 있고 행복을 주는 치즈를 찾아 미로를 누비고 다니는 내 친구가 살고 있었다. 스니프와 스커리, 햄과 허. 스니프와 스커리는 생쥐였고 햄과 허는 꼬마 인간이었다. 스니프는 킁킁대며 냄새를 맡다. 스커리는 종종 걸음을 치다. 햄은 헛기침을 하다. 허는 점잔을 뺀다는 뜻을 가졌다. 그 미로에는 많은 복도와 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몇 군데에는 맛있는 치즈가 있었다. 물론 어두운 모퉁이와 막다른 골목도 있었다.
어느 날 넷은 치즈 정거장 C 복도 끝에서 좋아하는 치즈를 발견했다. 이후 그들은 그 고소한 치즈를 더 많이 즐기기 위해 매일 같은 곳으로 되돌아왔다. 햄과 허가 치즈 정거장 C 주변에서 모든 삶을 꾸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치즈가 어디에서 오는지, 누가 거기에 놔두는지 그들은 몰랐다. 그저 늘 거기 있겠거니 짐작할 따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즈가 없었다. 치즈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스니프와 스커리는 득달같이 새 치즈를 찾아 나섰다. 햄과 허는 그러지 않았다. 두 꼬마 인간은 아이언실색해 거기 서 있었다. 치즈가 사라지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누구도 경고한 적 없잖아. 이건 옳지 않다고. 일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둘은 낙심의 며칠을 보냈다. 결국 허는 스니프와 스커리가 미로 안으로 달려갔음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뒤따라 새 치즈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햄, 때로는 상황이 변해서 다시는 예전처럼 되지 않아. 지금이 그런 것 같아. 삶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만 해. 허가 말했다. 그리고 떠났다. 며칠 후 허가 치즈 정거장 C에 다시 나타나 새로 가져온 몇 조각의 치즈를 햄에게 주었다. 하지만 햄은 이 새 치즈가 못마땅했다. 익숙한 맛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치즈를 되찾고 싶었다. 허는 마지못해 혼자 더 많은 새 치즈를 찾기 위해 다시 떠났다. 햄이 친구 허를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제3장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딜레마에 빠진 햄. 며칠간 햄은 치즈 정거장 C 근처에 있는 그의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흥분하고 화를 냈다. 햄은 여전히 매일 더 많은 치즈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자 어이가 없었다.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기다리면 상황이 달라지리라 믿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게다가 왜 허는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햄은 왔다 갔다 하며 여러 가지 답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답을 했다. 허는 올 거야. 얼마 안 있어 이리로 돌아올 테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얼마 안 있어가 몇 번이 반복되어도 허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점점 더 애가 탔다. 햄의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허는 나를 잊었어. 허는 날 피해 숨었어. 허는 일부러 이러는 거야. 친구면서 어떻게 나를 이리 배신할 수 있어?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괘씸했다.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났다. 허가 자신을 버려두고 혼자 떠나서 화가 났고 치즈가 사라져서 화가 났고 자신이 상황을 되돌리거나 더 좋게 할 수 없어서 화가 났다. 왔다 갔다 하던 햄은 결국 멈춰서서 소리를 질렀다. 이건 불공평해. 서성이며 안달하느라 지친 햄은 아끼는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 곱씹기 시작했다. 허가 길을 잃었으면 어쩌지? 허가 다쳤거나 더 심한 일을 당했다면? 화나는 건 있고 친구와 친구에게 생겼을 모를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한참 후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왜 허가 돌아오지 않을까? 대신 왜 나는 같이 가지 않았을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허와 같이 갔다면 사정이 달라졌을지도 몰랐다. 아마 그랬다면 허가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쯤 둘이 같이 치즈를 먹고 있었을 텐데 왜 친구처럼 치즈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허와 같이 갔지 않았을까? 생쥐가 치즈 조각을 갉아먹듯 그 질문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러는 동안에 햄은 점점 더 허기지고 허기졌다. 새 치즈를 찾아서 햄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바닥에 떨어진 뭔가에 발이 걸려 주춤했다.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후 불어 먼지를 털어내고야 그게 뭔지 알 수 있었다. 낡은 끌이었다. 허가 그 끌을 망치로 내리쳐서 치즈 정거장 C 벽에 큰 구멍을 낸 날이 떠올랐다. 벽에 울리던 망치가 끌을 내려치던 소리가 귀에 선했다. 탕, 탕, 탕. 햄은 바닥을 뒤져 그때 사용하던 망치를 찾아내 역시나 후 불어 먼지를 털어냈다. 순간 햄은 깨달았다. 그 둘이 햄과 허가 같이 치즈를 찾아다니던 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햄은 친구가 그리웠다. 걱정되기도 했다. 그는 줄곧 더 많은 치즈가 나타나기를 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여전히 치즈는 나타나지 않았다. 허 역시도. 햄은 뭔가 해야 했다. 이제 더 이상 집에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미로 속으로 들어가 치즈를 찾아야만 했다. 햄은 주위를 뒤적거려 운동화를 찾아내 신었다. 처음 치즈를 찾아 나설 때 그와 허가 했던 것처럼. 운동화 끈을 묶으며 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되새겼다.
그는 더 많은 치즈를 찾아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터였다. 미로는 어두운 모퉁이와 막다른 골목이 많은 위험한 곳이었다. 그러니 조심해야 했다. 끝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더 많은 치즈를 찾아서 살아남을지 말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햄은 이 모든 걸 종이에 적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야 잊지 않을 테니까. 사실들을 적어보았다. 사실들. 1. 나는 더 많은 치즈를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2. 미로는 어두운 모퉁이와 막다른 골목이 많은 위험한 곳이다. 3. 내게 달렸다. 난 혼자다. 사실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든든했다. 적어도 그가 처한 사정에 대해서는 파악했으니까. 햄은 망치와 끌을 쳐다보았다. 미로 더 깊이 구석구석 탐험해 나가는 그의 여정에 이 두 연장이 도움이 될 것이다. 햄은 연장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어깨에 걸쳤다. 사실들을 가지고 튼튼한 망치와 끌을 챙겨서 햄은 미로 속으로 떠났다. 미로 속으로. 그 후 며칠간 햄은 복도를 이리저리 헤매며 점점 더 미로 속으로 나아갔다. 복도는 여기저기 작은 돌멩이만 나댄 물뿐 텅 비어 있었다. 치즈는 흔적도 없었다. 새 방이 보일 때마다 햄은 고개를 들이밀고 치즈가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방마다 아무것도 없었다. 햄은 종종 어두운 모퉁이를 만나곤 했다. 그러면 얼른 몸을 돌려 다른 길로 향했다. 그는 길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마주쳤다. 그는 막힌 게 확실한지 고개를 숙여 자세히 살펴보고 벽돌담과 어둠만 보이면 서둘러 다른 길로 향했다. 여기저기서 햄은 허가 그 길을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허가 복도 벽을 긁어서 글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글귀마다 치즈 모양의 그림이 액자처럼 감싸고 있었다. 햄은 거기서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너무 허기지고 지친 나머지 멈춰서서 글귀를 읽을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여전히 치즈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햄은 치즈를 찾아다니면서 그의 마음을 갉아먹던 질문을 계속 되새겼다. 왜 허와 같이 가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햄은 허와 둘 중 자신을 브레인이라고 여겼다. 명랑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허는 훌륭한 꼬마 인간이자 좋은 동지였다. 하지만 조종사라기보다는 부조종사에 가까웠다. 햄은 늘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그는 정말 그런 건지 알 수 없었다. 왜 나는 기회가 있었을 때 허와 같이 가지 않았을까? 햄이 중얼거렸다. 그가 고집쟁이여서? 아니면 그냥 멍청해서? 그것도 아니면 그저 못돼 먹은 꼬마 인간이어서? 복도를 따라 걸으며 햄은 계속 생각했다. 어쩌면 이건 인과응보야. 햄이 소리를 내어 말했다. 자책할수록 더욱 기운이 빠졌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신에 대한 단상들이 미로 안의 생쥐처럼 그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것조차 몰랐다. 그러다 너무 끔찍한 생각이 떠올라 햄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어쩌면 미로 속에서 영원히 빙빙 도는 게 내 운명인가. 다리에 힘이 탁 풀리는 것만 같았다. 햄은 복도 벽에 기대며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맞은편 벽에 허가 쓴 글귀가 보였다. 과거의 신념은 우리를 새 치즈로 이끌지 않는다. 햄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중얼댔다. 허참, 무슨 생각인 거야? 치즈는 있기 아니면 없기지. 신념이랑 치즈랑 뭔 상관이람. 그는 처음으로 궁금했다. 허가 너무 기운이 빠진 나머지 계속 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한 것은 아닐지. 지금 자신도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지. 갑자기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모든 게 예전과 달랐다. 전에 미로는 햄과 허가 일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었다. 둘은 이곳에서 성장하고 이곳에서 삶을 영위했다. 미로는 햄의 세상이었다. 그런데 미로가 변해버렸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진 듯했다. 허가 없다. 스니프와 스커리도 없다. 치즈도 없다. 복도를 헤매고 다닌 햄은 점점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었다.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는지 납득되지 않았다. 미로는 어둡고 무시무시한 곳이 되어버렸다. 햄은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서 고달픈 잠에 빠져들었다.